와주신 여러분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더레이터를 맡은 박지선이라고 하고요. 오늘 와주신 두 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제일 먼저 무례한의 감독님, 옥수로 감독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으로 또 무례한의 김남길 배우님 소개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리퀘스트 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가이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 프로그램은 특히나 관객 프로그래머 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신청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머무르길 두 분, 다영과 혜민님 인사와 기획 의도를 좀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영과 혜민님 어디 계신지 잠깐 소원 들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손 들고 계셔주시면. 네, 오늘 리퀘스트 시네마 프로그램 기획 의도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관객 프로그래머 이다영입니다. 무례한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획한 GV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례한을 사랑하던 혜민님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10주년 기념으로 다 같이 추억과 흔적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지금의 시간이 올해 행복한 흔적으로 머무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하나밖에 없나요? 이거 갖다 드릴 거랬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관객 프로그래머 전혜민이라고 하고요.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소감이 없어서 기획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할 기획은 없었다를 기획하게 된 거는 무례한이라는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크고 또 무엇보다 재곤에게는 혜경의 흔적이 있고 혜경에게는 재곤이 흔적이 있는 것처럼 관객에게는 혜경과 재곤 둘 다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거를 모두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화 무례한의 10주년 GV 순간이 모두에게 영원히 머무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오늘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어서 더욱 뜻깊고요. 저는 두 분의 기획 의도 중에서 무례한 개봉 10주년 이 영화는 당신에게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나요? 마침표도 느낌표도 아닌 말줄임표로구나 짙은 여운을 남긴 무례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마침 또 올해가 이제 개봉 10주년인데 먼저 감독님께 개봉 10주년을 맞은 소감과 함께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까지 무례한을 사랑해주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인사,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마주 보면서 또 남길 배우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리라고 제가 상상을 안 했어요. 상상 못했죠. 사실 안타까운 건 영화를 만들면서 관객분들한테 잊혀지고 그런 영화 있었나 뭐 이런 건데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남길 배우가 저 같은 경우에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개봉 당시 이렇게 회의가 안 되거나 이런 어떤 속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오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도 무례한 얼마나 많이 봤는지 셀 수가 없거든요. 수십 번을 이제 봤는데 GV를 준비하면서 사실 다시 보고 이거 또 시작되는구나. 그 음악과 함께 이 감동의 쓰나미가 또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너무 떨렸는데 사실 오래 가는 영화가 있잖아요. 기억에 관객들의 기억에 오래 가.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사랑을 받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남 배우님께 영화를 찍으실 때 이렇게 오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소감. 아니 진짜 당연히 저 역시 영화가 오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기억에 오래 남을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찍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때 인터뷰 때 얘기했지만 지금 찍으면 무례한을 정말 그때하고 다른 느낌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항상 현장이 어렵고 아쉬움만 가득했던 그런 현장이었어서 지금 감독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시 추억하고 10주년이라는 게 정말 놀라울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아까 기획 의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리한 여러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좋은 작품으로 기억돼서 너무 좋고요. 아까 감독님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첫 주 무대 인사 때 다음 주 무대 인사는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우리가 거의 오열을 했어요 그날. 근데 저희끼리 좀 위로를 한 건 좋은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짙은 향기가 남는 거다라는 걸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런 희망대로 짙은 향기 그런 여운이 남아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무대한 포스터를 다시 찾아봤는데 오늘 프로그램 제목이 사랑은 계획에 없었다잖아요. Love was not in the plan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가 있고 또 시작은 거짓이었다 라는 또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기획해 주신 프로그래머 분들의 사전 질문 중에서 하나를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무례한의 장면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 모두 저희 가슴속에 이제 깊이 박혀 있는데 그 질문은 프로그램 제목이 사랑은 계획에 없었다인 만큼 정재곤이 이영준으로서 했던 행동 중 어디까지가 정재곤의 계획인지 여쭙고 싶다고 하셨어요. 또 아주 구체적으로 재곤이 혜경이의 빚을 갚는 데 썼다던 귀걸이를 산 것도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샀는지 그 당시의 감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떤 감독님의 의도와 배우님의 그 장면을 찍으실 때 생각 이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 아니 우리 인생에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시간 단위로 또 그 날 단위로 끊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그날 계시를 받아서 그분을 사랑했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미친 짓 하고 지랄 발광하고 나서 틱싹 가면 사랑했었잖아 이러고서 이제 울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고 저는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게 옛날에 8월 크리스마스 시나리오 썼을 때도 언제부터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난 쓰지도 않았고 그걸 내가 얘기할 수도 없었다 그런 식이고 또 이 무례한을 촬영할 때 남길 배우께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도 얘기도 안 했어요. 남길 배우께서 그거는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문제이고 또 나는 그거에 맞춰서 또 뭔가 어떤 방법 이제 또 찾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계속 이제 영화를 만들거나 시나리오를 쓰면서 모든 것을 다 모른다. 그 모름 속에서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제 생각은 좀 그랬었습니다. 사랑의 비극인가요? 모든 일만 다 죽으니까. 죽는다고 비극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죽는다고 비극은 아니죠. 네. 근데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워낙 잘 쓰셔서 그런 질문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안에 서브텍스트에서 그 감정들이 있는 거를 찾아야 되고 이게 내가 생각한 것들이 맞는지를 감독님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또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촬영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짜로 칭찬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무례한의 시나리오를 보면 어떻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지? 그냥
상상이 되고 그런 감정, 정서 같은 것들이 그 글에 되게 많이 묻어나서 딱히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못 오셨는데 그 사나이 픽처스의 한재덕 대표님이 되게 거칠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자꾸 옆에 와서 제가 촬영할 때마다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랑할 때는 뭐 조금 이랬고 그래서 그 거칠게 생긴 사람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기도 했고 그리고 감독님 얘기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모든 것들이 지금 아까 기획 의도에도 이 자리를 만들어준 기획 의도에도 나왔지만 계획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한다라는 것도 이별을 한다라는 것 모든 것 또한 계획되어 있지 않고 근데 저는 감독님 얘기하셨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비겁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행동을 했고 뭐 말을 전했고 그게 이제 부정적이었었을 때 나중에 사실 사랑했었어 사랑해서 그랬어 라는 이야기 어떤 그런 핑계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비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재곤도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 정재곤은 사실은 그 술집가게에서 일로 와봐 여기 좀 앉아봐 그 얘기에서 직접적으로 맞닿기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서 녹음을 아니 저기 그 뭐죠? 그 듣는 거? 저기 도청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도청하는 것부터 이미 감정적으로 이미 좀 동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재곤이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자꾸 감정들이 깊어지는 걸 부정적으로 계속 쳐다듣고 나는 그냥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 그 귀걸이는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그 귀걸이를 보는 순간 그 혜경이가 귀걸이를 바라보는 그 혜경이의 뒷모습에서부터 그리고 귀걸이를 바라볼 때 아 저런 걸 사주고 싶어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내가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근데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흔히 얘기하면 친데레 같은 느낌으로 전달을 하긴 하지만 그땐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랑의 강 늪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촬영할 때도 오 감독님이 그냥 연기라고 모니터로 오면 나는 좋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나는 좋아 배우가 좋으면 나는 좋은 것 같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또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됐었고 그래서 무리 안에서 정재곤은 그때부터는 이미 그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허우적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첨가해서 얘기를 더 하자면 나는 널 배신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그 정재곤이 갖고 있는 비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게 계속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저기 가장 결정적인 거죠. 난 널 배신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난 이런 이상 뭔가 속이고 살고 그래서 범인을 잡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인간의 어떤 감정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기 몸속에 들어왔음을 그때 완강하게 이렇게 저항하는 어떤 형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 연출자로서는 마음속에 배우분들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마음속에 아 이렇게 되면 관객분들이 이렇게 보시겠구나라고 이렇게 항상 그걸 좀 찍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지는 않아요. 괜히 그게 배우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영화 그 거의 첫 번 찍을 때 그 전도연 배우가 걸어오고 이렇게 차에 잠복하고 있으면서 그 정재곤이 이렇게 보는 그 첫 장면 거기에서 전도연 배우가 정말 사람을 반하게끔 걸어오는 것 같고 거기에서 정재곤을 연기한 남기식 그 어떤 눈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뭔가 다른 어떤 그 세계가 열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모니터에서 좀 확인하고 배우분들이 그렇게 연기를 하시는 것 같고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사랑이 시작됐구나 이 영화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했었죠. 근데 좋은 배우분들은 저한테 굉장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는 이분들이 연기하는 거에서 아 영화의 시나리오 또는 영화 전체에 맞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오케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는데 전 남길 배우는 옆에 붙어갖고 내가 오케이 내는 걸 딱 보고서 판단도 하고 아 이놈이 어떤 놈이구나 다 데이터가 돼갖고 아 감독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는 그렇게 좀 재미있게
선생님이세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이 생각나고. 맞아요. 모니터를 그때 얘기하셔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오케이 다시 한번 갈게요. 좋아요 아니요가 아니라 이 메이킹 필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모니터 보고 나서 감독님이 돌아갔을 때 그 감독님의 그 특이 이거 좋은데라고 할 때 거기에 끄덕임이 있어요. 되게 과하게 이렇게 좋다고. 근데 그걸 맨날 항상 둘이 같이 눈 마주치면서 그냥 그래서 그때 목 디스크가 올 뻔했잖아요. 네, 아까 그 남길 배우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무례한을 다시 찍는다면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무례한을 다시 찍는다면 지금 재곤이라는 사람을 다시 그린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장면이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감독님께도 10년이 지난 지금에 혹시 어떤 특정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연출한다면 이 장면을 좀 다르게 그려보고 싶다는 그런 구체적인 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 시간을 봉인한다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 딱 그 시기에 그 나이 때에 김남길 배우의 눈, 얼굴, 그다음에 그 세포 조직들 이 모든 것이 이 필름 안에 딱 들어가서 포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찍는다는 거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남길 배우께서 그때 거의 마지막 촬영쯤에 와갖고 나한테 저거 다시 찍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때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 아니고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처음 나왔을 때 그 감정, 그 어떤 상태의 그 분위기 그거로 만들어진 정재곤의 그가 숨쉰 그걸 봉인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다음번에 두 번째 촬영해서 다시 연기가 뭐 그렇다도 이 봉인된 이 시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는 다시 찍은 생각이 이만큼 높고 뭐 그게 아니라 그 봉인된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봉인된 그 분위기들 그걸 공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공기들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없어요. 물론 아쉽게 내가 좀 잘못 선택을 하거나 이래서 좀 약간은 이거는 좀 그런 장면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완벽했다는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니라 완벽이 아니라 봉인된 그 공기들 그걸 다시 뭐 다른 걸 채워넣을 수 없는 대체 불가한 공기들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독님 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 공간, 그 공기 다시 찍어도 그만큼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가 최적의 정재곤으로서 가장 날서 있었고 굉장히 예민했던 그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두 번 다시 그렇게 또 연기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때는 뭔가를 많이 흉내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서 지금은 저는 배우 입장에서 늘 항상 어떤 장면에 있는 연기나 매 작품이 아쉬워서 지금의 정재곤 하면 조금 더 지저분하고 끈적거리게 그 감정을 좀 더 표현했을 것 같고 그때의 흉내 내려고 했었던 것들이 지금은 그때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쌓아왔던 이제 어떤 삶에 대한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그 전도연 배우와에 대한 연기가 지금은 좀 더 여유 있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싸우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밀림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두 인물들의 긴장감들이 팽팽해야 이것들을 보는 재미나 또 그리고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냥 그 팽팽하기 위해서만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여유를 알게 되고 해서 그런 것들 좀 여유 있게 유들 있게 좀 하면 좀 달라져 보이지 않을까 정재곤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또 배우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온라인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섞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채팅방 여러분 있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시고요. 사실 벌써 수십 개의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중에 좀 공통된 거와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남길 배우님께 무례한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 혹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를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아무래도 첫 장면 연기 촬영을 하는 그 부분이, 왜냐면 첫 촬영이 어떻게 촬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감독님이 이제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지만, 어떤 뒷모습을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정재군이 앞으로의 나아가는 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생각이란, 첫 촬영이 항상 이 제일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이제 혜경이한테 똥침을 맞고 나서 걸어가면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되게 낭만이 있는 대사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좋은 얘기를 하는데 뒤에 싸발려 나가는 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 사랑인데 복합적인 감정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그 부분들이. 정말 구체적인 장면과 대사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여쭤볼게요. 그 대사 중에 제 분이 명준이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걸 믿냐라고 회수하지 않고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한다면에 대한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혹시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지. 그 시는 그 처음 초고를 쓸 때 쓰고 나중에 한 10몇 곡까지 한 4년 동안 한 번도 안 고친 시이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이소라의 눈썹달이라는 CD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걸 틀어놓고서 그 시를 썼는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썼다고 하면 좀 말이 웃기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 말 다음에 이 말,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쓸 때 한번 이렇게 좀 뭔가 하면은 내가 뭘 쓰는지도 모르는 어떤 무아지경에서 주르륵 써버릴 때가 있는데, 그래갖고 그런 경우가 뭐 시나리오 쓸 때 한 번이라도 오면 다행인데, 그때는 정말 써놓고서 이렇게 보고서는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밖에 나가고 담배를 하는데, 제가 시를 갖다가 꽉꽉꽉 피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여기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 뒤로 한 번도 안 고쳤던 것 같아요. 그 시인의 그 대사들은 처음 초고에서 마지막까지. 근데 또 이분들이 연기를 하는데, 또 역시 시나리오는 뭐 내가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그냥 앙상한 뼈다귀인데, 이분들이 피가 되고 또 살이 돼갖고 근육을 만들고 그렇고 헤엄쳐 나가게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항상 그 감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장면 찍을 때도 제가 되게 좋은 장면, 정말 잘 찍고 있구나. 이 영화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영화는 절대 아니고, 굉장히 그렇게 어마어마하다고 말하기는 좀 또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어떤 장면들을 내가 찍고 있다는 걸 이렇게 혼자 마음속으로만 싹 갖고 있었죠. 표현 안 되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양아치네. 왜냐면 우리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기억이지만 촬영을 하루를 못했어요.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리허설을 하고, 오늘은 이걸 도저히 못 찍겠다 그래서 하루 집에를 다 흩어졌다가 그 고민들에 대해서 다시 하고 그 다음날 찍기 시작했는데, 감독님은 이제 이게 잘 찍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배우들이랑 또 카메라, 조명, 미술 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었기도 했고, 그게 사실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례한 이제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너무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들게만 하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 그런 것도 사랑일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무례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나랑 같이 같이 가서 살래? 그 말 진심이야? 근데 사실은 엄청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그냥 인간 김남길이라면 그냥 콜을 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의 이성적인 부분들과 내가 하는 일, 난 지금 이게 사랑도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일을 하기 위한 가짜 사랑일 뿐이야 라는 방어적이고 굉장히 비겁한 그런 어떤 정제곤이라기보다는 한 남자의 변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럼 그 말 진심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많은 갈등들의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면서도 그 말을 믿냐? 그러는데 그게 너무 참 비겁하다 못해 막 그 아파트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의, 근데 그게 정제군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여기 계신 모든 어떤 남자분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그런 남자의 사랑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도망갔으면 그게 진심이다라고 해서 그 말 믿냐라고 안 했으면 경찰서 그만두고 딴 데 들어가서 떡볶이 장사하면서 그때 그 장면을 찍을 때 이쪽 세트 안에 배우분들하고 이 세트 밖에 이 모니터하고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사람은 어떤 걸 뭐 배우분들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몰입하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몰입이 돼갖고 근데 딱 몰입이 되고 그 남길 쪽에서 그걸 믿냐까지 테이크가 많이 안 갔어요. 한 테이크인가? 뭐 좀 저기서였지. 그리고 첫 번째 찍었던 테이크를 오케이로 하고 두 번째 테이크를 예비용. 만약에 이 디지털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찍는 거였는데 이 남길 배우 같은 경우에 저하고 처음 만나고 일을 할 때 영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둘이서 만화책 얘기를 많이 했는데 둘이서 그 드래곤볼은 어디까지가 저기라고 생각하냐 해서 그 삼총사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드래곤볼의 끝이다. 그 이후는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위투합하고 막 서로 이랬는데 남길 배우가 이 배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해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 전적으로 좀 믿었고 그거에서 왈가왈부 절대 안 해봤자 소용도 없고 시나리오를 기가 막히게 잘 읽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시나리오 다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남길 배우가 나한테 저는 세 번째 테이크, 네 번째 테이크부터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우마다 다 보기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전도연 배우는 첫 번째 테이크가 제일 거기에 그냥 확 다 해버려갖고 다음 테이크부터는 좀 이렇게 뭔가 기가 좀 쇠진된 느낌이 있었는데 남길 배우는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 딱 자기 자신을 맞춰가면서 자기도 첫 번째 테이크에서 모든 걸 다 그래갖고 항상 제가 카메라맨이나 첫 번째 테이크 놓치면 죽음이야. 이 첫 번째를 꼭 잡아야 돼. 그래서 그때도 그 첫 번째 테이크 딱 하고선 우리 뒤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는데 그게 안 전달됐구나. 아니요. 카메라맨은 무슨 맨이죠? 카메라맨? 촬영 감독. 아니 근데 그때부터 제가 연기하는 패턴 습관이 좀 바뀐 게 그 이후부터는 저는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테이크 이상을 가면 저도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작업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독님한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감독님, 뭐 조명 감독님, 미술, 상대 배우도 그거에 첫 번째, 두 번째 나한테 맞춘다기보다 우리가 좋은 걸 뽑아내기 위해서 그 순간에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게 돼서 저도 쇠진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도현이한테 많이 또 배우기도 했고 옮겨지기도 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명장면에 대한 질문을 여러 분과 한 장면에 대해서 많이 써서 해경
희경이 재군을 칼로 찌를 때 그 모습이 마치 뼈아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재군이 조용히 희경을 보면서 고개를 그러니까 이 장면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름답게 다가와서 이 장면을 연기하실 때나 연출하실 때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좋은 배우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건 감독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니 배우 두 분이 그 찌르고 이르는 상황에서 그건 마치 카메라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마치 껴안는 것처럼 보이게, 물론 시나리오나 뭐 지문에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렇게 자기 몸을 써서 그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정을 싣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배우라, 그러니까 탁월하고 훌륭한 배우가 아니면은 그런 몸짓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양길 배우 첫 번째 장면에서 걷는 거, 일본 거에서 정말 훌륭한 배우하고 일을 하면은 얻게 되는 그 수많은 감독이 하지도 않았는데 찬사를 받는 이런 것들이 좀 도만이 내가 가져가네 라는 생각인데, 이건 제가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들하고 일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불가능이에요. 아니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껴안는지 보이게 하지? 그걸 두 배우가 해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면서 감정만으로 만들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기적이죠. 저는 기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배우분들하고 일을 한다는 게 이건 축복이죠. 네, 너무 관찰을 해주셔가지고 방금 얘기했지만 시나리오 이미 다 나와 있었고요, 진짜로. 시나리오 때부터. 왜냐면 좋은 배우들이랑 하는 것도, 저도 배우지만 좋은 배우랑 연기를 하고 좋은 스태프들이랑 같이 일한다라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면 작품 자체가 완전히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돋보이고 안 돋보이고를 떠나서 우리가 영화라는 한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 좋은 퀄리티를 선사할 수 있다는 건 만들면서도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미 시나리오가 훌륭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때 얘기해서 지금도 살짝 아까 그 얘기해서 막 좀 찡한데, 그 이영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영준, 자기가 살았던 이영준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봤을 때 그 도현우가 딱 돌리는 순간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이게 그 뜨거운 느낌에, 그리고 이제 혜경이를 안고, 왜냐면 다 경찰들이 와 있는 걸 아니까 안아주고 빠졌을 때 그 뜨거운 느낌이, 이제 저는 그때 그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칼을 찌르는 행위 또한 이영준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를 칼로 찌르면서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연기가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던 건 도현 누나가 상대 배우가 이미 찌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놀래거나 내가 무서워서 사람을 찔렀네,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이미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도현 누나 연기가 후배 입장에서 좋다라고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좋았던 건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기술적이지 않아도 그 감정의 정서가, 눈이 그런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고개 끄덕이면은 대본에 나와 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다라는데, 도현이랑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가 나한테 이러는 게 왜냐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봤는데 그런 눈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정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누나가 또 그걸 받아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좌절을, 모든 것들을 무너지는 연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고 있고 그걸 혼자 그냥 그렇게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을 보면서 아무 일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걸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배우들도 좋은 배우랑 연기를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질문은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혜경은 진심으로 사랑 없이 살지 못하는 인물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혹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랑 없이 못 사는 인물을 감독님의 앞으로 다른 작품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주셨어요.
그런 얘기는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 리볼버를 찍으면서 그 도연 배우하고 같이 그 걸어가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산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나이 한 60이 넘었을 때 그 멜로를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그 60 넘었을 때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아, 도현이라고 60 넘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아마 70이 넘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춘천이었나 그래갖고 우리 춘천 배경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갖고 제목을 내가 옛날부터 그런 거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야? 그래갖고 디스코예요. 네, 그 진심의 해경을 사랑 없이 살지 못하는 인물도 저한테는 진심 그 자체의 인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진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대 안에서 진심의 가치 혹은 감독에게 있어 진심의 가치 또 배우에게 있어 진심의 가치가 무엇일지 여쭤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 재곤이 사는 그 곳, 그다음에 해경이 사는 그곳은 그 제가 이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곳과는 정말 다른 곳인데 거기는 진실이 없는 곳이고 정글이고 아니면 늪이고 그런 곳에 사는 건데 그러니까 진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진실을 재는 어떤 그 척도 자아의 그 눈금이 너무너무 촘촘한 것 그것도 어떻게 그 촘촘함이 지나치다 보면 진실은 없다라고 믿어버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진실이라는 것의 가치 이건 거의 종이장처럼 얇기도 하지만 지구보다도 무거울 수도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재곤이라는 인물은 진실을 찾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만 둘러싸여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이런 속에서 자기만은 거짓말 안 한다로 자기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고 끝에 이제 벼랑 끝까지 가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좀 나요. 저는 사실 그냥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도 평상시에도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해본 건데 저는 요즘은 그냥 사실보다는 진심을 더 보여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실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보다는 진심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심이라는 가치가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 발현이 돼도 나는 진심은 그렇지 않았어, 나는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 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심의 가치다라는 게 본질적인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방향성이나 표현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대로 그게 발현이 됐었을 때 그 진심의 가치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의 가치는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에 대한 진심의 가치는 연기할 때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실성 있게 다가가서 그 인물을 표현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가치일 것 같고 사람으로는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양쪽에 대한 고민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좋은 질문이 많이 있는데 벌써 시간이 네, 벌써 42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봉 10주년 기념 케이크 증정식과 사진 촬영을 할 건데 그 전에 마지막 오늘 주비 와주신 두 분의 소감 마지막으로 듣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10주년 해서 관객분들하고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시선 교수님하고 또 여러 관객분들 오늘 오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욕심이 있다면 20주년도 고맙습니다.
저도 이 작품 오승 감독님이 제가 사실 오승 감독님을 찾아간 거였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갑오징어가 정재리가 수술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빠지게 돼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한재혁 대표님 모를 때 찾아간 거예요, 사무실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배우가 누군가가 좋으면 누가 봐도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보는 눈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거를 내가 하고 싶다. 제가 모던 보이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영화사에 찾아와서 이건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이다. 이건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라고 허세를 부렸던 작품인데, 그럼에도 이제 감독님이 너무 흔쾌히 그런 열정을 봐주시고 또 이런 자리가 돼서 너무 좋고, 무례한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 이후에 연기에 대한 재미를 알아가기도 했고, 보는 눈들도 많이 넓혀지기도 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한국 영화를 더 사랑하는 계기, 또 제 직업을 사랑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연기를 안 하면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직업을, 내가 행복한 삶을 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더 소중하고, 또 이렇게 제가 출연한 작품과 인물들을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더 감독님과 또 박 교수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결정을 알려주신 관객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개봉 10주년을 맞아서 기념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박수로. 그러면 저희가 관객분들과 사진 촬영을 이 케이크와 함께 같이 하도록 할게요. 요즘 죄송한데 게스트분은 퇴장하고 퇴장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